네, 당신의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8월 7일 목요일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전화오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0.5% 지금 빨간불 켜서요. 네. 3,214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보합인데. 보합권이네요. 약간, 지금 방금 양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보합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갈리는데, 네. 하이닉스도 방금 양전을 해서. 좋습니다. 네. 아, 삼성전자 더 힘내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미국 내에서 생산 안 하면 100%까지 관세 때릴 수 있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네. 애플이 또 삼성과 손을 잡는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우리 삼성 관련주들이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삼성 관련해서 봐야 할 종목들이 두산테스나 원익 IPS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그때도 못 샀네 그거를. 근데 지금 야, 힘 좋습니다. 그러게요. 삼성뿐만 아니라 소부장들도 지금 같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관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발효가 되는데 뭐 반도체 관세에서 100% 얘기하니까 조금 긴장감이 돌긴 했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 미국 공장에서 차세대 칩, 애플 칩 만든다. 이게 네. 확실히 좀 호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삼성과 손을 잡는데 미국 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그걸 이제 생산을 그러니까요.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도 괜찮고 뭐 시장 어쨌든 견조하게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도 가고 있는 상황 오늘 네.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보죠? 오늘요. ETF 상품 수가 7월 기준 1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야, 많은 거죠. 지금 많아지는 거죠. 종목 수로만 보면 어느 정도냐면 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ETF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못 고르셨다면 이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ETF 시장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제 설명이 맞았나요? 네, 종목 수 ETF가, 7월 기준 1000개 돌파.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상품 수로는 가장 많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인기가 많아지고 시장이 커진다는 건 관심도 좀 늘어난다는 건데 요즘에 ETF 많이 또 상담도 들어오나요, 과장님? 일단은 전반적으로 ETF 상담은 늘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보다 최근에는 저는 이제 법인들 요청들이 네네네.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주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이제 ETF로 좀 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국장도 요즘 그래도 좀 쉬어가다가 또 다시 이제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가에 그러니까요. 대한 질문도 하시고 이러면서 네. ETF를 좀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과 함께 오늘 과장님 오셨다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오늘 또 ETF에 공대 미녀 대해서 같은 스타일? 미녀입니다. 네. 공대는 아니시잖아요. 공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그런 그 안경 스타일로. 쓰셔가지고 그 너드 느낌이 약간 남자로 치면 너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굉장히 또 귀여운 우리 박현지 과장님과 우리가 들어가 너무 보도록 좋아하는, 하겠습니다. 네, ETF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고 ETF도 뭐 당연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7월, 8월까지 지금 8월 초긴 하지만 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부터 좀 짚어볼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연초부터는 사실 주식 시장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심으로 좀 오르는 양상이 조금 나타나다가 그 4월 이후로 5월, 6월, 7월로 넘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쭉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좀 한 달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채권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금 쪽이 원래 연초부터 쭉 올라가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 왔었는데 네. 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구리 쪽, 아무래도 관세 부과와 공급 AI 쪽에 따른 이제 공급 타이트해지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구리 관련된 이제 시장 수익률이 올라간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대체 투자의 리츠가 저는 눈에 띄긴 하는데 네, 네.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리츠를 봐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리츠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리츠 쪽을 계속 저희 하우스에서는 리츠 쪽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네네네.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리츠보다 전력 쪽이 더 인프라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움직임은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리츠 쪽보다는 그래도 전력 쪽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전력 쪽이 차라리 낫고 AI랑 엮여 있으니까 리츠 쪽은 좀 그냥 좀 밋밋한데 뭐 가긴 할 거다 뭐 약간 요 정도 톤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AI 정말 훌 터주셨잖아요. 완전히 훌 터주셨습니다. 훌 터주셨잖아요. 진짜 전반적으로.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전력 관련된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 자 오늘도 그런 얘기들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상장 ETF 자료도 좀 갖고 오셔서 좋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 상장 ETF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쪽에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쪽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 그 현황 자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 연초 대비해서 리턴 수익률이 오른쪽 편 칸에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왼쪽 편에는 플로우 AUM이라고 해서 유입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채권 쪽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 유입액이. 채권으로는 유출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입이 되는 쪽을 좀 살펴보시면 US large cap이라고 되어 있는 미국의 large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형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양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US large cap이 네. 우량주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에는 멀티 팩터라고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자산군을 활용을 해서 여러 전략을 활용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ETF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 유입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어쨌든 조금 골드나 본드 이런 쪽보다는 스톡 주식 쪽으로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숫자도 많고 뭔가 약간 작게 써 있고 이래서 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색깔로 봤을 때 골드 채권보다는 주식 쪽 유입이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다. 우리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빠지고 싶진 않아. 근데 더 레벨업을 할 동력은 조금 더 뭔가 기다리는 느낌? 그렇죠. 뭐 이런 게 공통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이견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 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기 추세적인 ETF 현황을 보시면 그 MMF라는 게 제가 좀 눈에 띄실 거예요. 머니 마켓 액티브 ETF가 보통 MMF 머니 마켓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ETF들을 사는데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파킹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요건 이제 차후에 어디로든 어느 자산군으로도 갈 수 있게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까요? 단기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펀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ETF화 시킨 걸 MMF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의 파킹 자금들이 글로 쏠려서 대기를 해놨다가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조방원이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이런 쪽 그 외에 미국 지수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흘러가는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MMF의 주체는 외국인이 큽니까? 기관이 큽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운용 그 다 구성 내역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국내 MMF는 국내일 거고요.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현재 파킹을 해놨다가 자금을 빼서 또 여기저기다가 넣으려고 이제 대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부 쏠림 현상이 희한하게 2차 전지로도 쏠리기도 하고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도 같이 쏠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었다. 제목이 좀 재밌었어요. 방금 장표에 국내 상장 ETF 7월
갈팡질팡, 멈칫, 쌩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박현주 과장님이 쓴 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이 캐릭터가 묻어나. 멈칫 쌩 약간 만화 캐릭터 같으셔가지고 멈칫, 쌩. 그럼, 지금은 그럼 어느 구간이에요? 멈칫, 갈팡질팡? 이게 멈칫? 계속 반복이 반복? 되고 있어요. 아. 무한 아. 반복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갈팡질팡이라는 거는 네. 이제 MMF 쪽에다가 파킹 해놓고 네. 이제 지켜보다가 멈칫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2차 전지를 샀다가 갑자기 방산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미국은 연초부터 쭉 그래도 계속 담는 분들은 쭉 담아온 결국에 그 사이클이 약간 순환매 느낌인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여기 딱 나타나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8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8월인데 네. 이제 8월 초의 기억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 좋다 보니까 아우 8월 또 심심한 장 아니면은 좀 현금화 좀 시켜놓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제 정원창 부장님은 8월 그렇게 겁낼 거 없는데라는 또 의견도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 또 8월 ETF 투자 전략은 파킹, 서행, 달리기. 비슷한 이렇게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그걸 좀 풀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게 갈팡질팡 멈칫쌩이었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현금을 기본적으로 파킹을 어딘가에다 해두시고 현금은 갖고 계신 게 좋다. 네. 현금을 갖고 국장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넣는 게 지금은 괜찮다. 그때 정우창 부장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8월 장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는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상태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좀 생각하고선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래서 8월 파킹, 서행, 달리기인데 네. 아까 갈팡질팡, 파킹, 쌩이랑 요거 조금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이야. 아직은 네. 8월 초인데 네. 지금도 서행하다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아, 언제든지 그렇지. 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달릴 구간은 아직 남아있고. 남아있다. 근데 이제 그냥 달리면 안 네. 되고 좀 이렇게 좀 보면서 천천히 뭘 살지 픽도 하고 좀 포트를 좀 재정돈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달리는 그럼 섹터가 삼성, 조방원,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달릴 수 있는 어떤 네. 트랙이. 그쵸? 어. 근데 이제 일단은 약간의 성격들이 또 다릅니다. 삼성은 이제 정책 수혜나 이제 하반기 그렇죠. 계열사들이 이제 좀 호재가 섞여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 순간이 계속해서 올 텐데 근데 이제 삼성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많이 기관들이 많이 사야지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두고두고 보면서 조금씩 담는 그런 느낌이라면 조방원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이 안 좋아지거나 숨고르기 장인 때 불안할 때 사람들이 조방원을 계속 산단 말이죠. 그 펀더멘털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실적 나오는 것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바이오는 알파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파 업종이 뭐가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막 모르는데 결국에 골라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중에서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확실하다. 하반기에 이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는 빈집이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는 또 들어왔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빈집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요런 맥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고르기가 참 저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ETF 쪽으로 그쵸. 보는 게 전략일 수 있다. 그죠. 아, 그죠. 잘하고 있죠, 선생님 저. 네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ETF 과외생. 네. 하시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삼성과 조방원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어떤 ETF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종목별로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은 1차적으로 삼성은 삼성전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물산, SDI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큼직큼직한 좀 오래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요인이 있는 주식들을 담고 있는 삼성그룹 ETF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삼성 붙은 건 다 있네요, 여기에는.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어쨌든 아무 삼성 계열사를 넣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어쨌든 시총이나 이제 이런 기준으로 뽑아서 어쨌든 샘플링을 해서 종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우량인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삼성 자체가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하는 부분 네. 이에 따른 이제 CDMO 사업 강화 CDMO 우리나라 1위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수혜 요인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삼성그룹 ETF,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면 그냥 이거 하나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ETF 가격 추이죠. 오른쪽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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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같이 그러다가 이제 신정부 오면서 네. 조금 빛을 발하는 그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지수가 가려면 삼성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짙은 이제 삼성은 가야 된다라는 네. 애국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반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최근에 보면 호재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네. 오늘 애플.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뭐 수주 이야기. 네. 그리고 뭐 약간은 이제 희망 고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하고도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렇죠. 뭐 기대도 아직은 네.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갤럭시 잘 나왔고. 그렇죠. 갤럭시 굉장히 네. 반응 좋다고 하고. CEO 리스크 벗었고. 안 오늘 좋을 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2% 넘게 올라서 이제 또 7만 원 맞아요.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ETF인 건가 싶기도 하고. 어.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있지만 두 번째로 비중 높은 게 이제 바이오니까 바이오로직스. 네.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보자. 뭐 이런 의도신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못난이 형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좀 이 트렌드를 좀 타는 주식들 있잖아요. 2차 전지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 대기업 그룹주 이런 게 좀 여러 개가 있나요? ETF에? 저희 네. 댓글로도 한화 그러니까 ETF, 한화는- 하나그룹 ETF도 그러니까. 좋아 보이던데요.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그룹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요. 어. 현대그룹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하나도 괜찮아 보여요. 네네. 저는. 근데 이제 하나 말고 삼성을 갖고 온 이유는 어쨌든 코스피가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면 네. 결국에 이 삼성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도 뭐 담아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사실 바에 근데 하나 오션을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냐면 하나그룹주 안에는 뭐 네. 방산, 네. 조선, 핫한 것들이 네, 많이 많죠. 있었고 그래서 그룹주 전반이 좀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는 그렇죠. 삼성보다 네. 나은가? 뭐 이런 맞아, 싶기도 맞아, 하고 맞아.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룹주. 네 저희 쪽에서도 네. 지금 반도체 쪽 애널분이나 저희 하우스 쪽에서도 계속 삼성은 오. 좋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방금 한화에서 방산 조선 얘기하셨으니까 그대로 조방원 조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방원 조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산업 뭐 네. 좋다 계속 해줬는데 계속 좋은 건가요? 조선? 일단은 조방원 중에서 저는 어쨌든 조선이 지금은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구간이 확실하다라고 보이긴 해요. 이번에 관세 협상 네. 여파도 좀 있고요. 그 여파도 있고 최근에 이 조선 관련된 솔에서 제시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 그게 레버리지 ETF가 신규로 7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런 트렌드만 봐도 어쨌든 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네.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국내 조선사 수주는 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수주 발주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이제 어쨌든 수주 추이 전망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나오션만 사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수혜를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요를 나눠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방산 쪽, MRO 쪽에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그 함대 있잖아요. 함대 이제 보수 수리하거나 네. 이런 수요, MRO. 네. 군함 네.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작정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요를 우리는 노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LNG 쪽 관련된 조선 선박 기술을 우리나라한테 배워서 그쪽을 살리겠다. 약간 그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둘 다 서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진출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수혜를 보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네.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초기에 이제 초기 단기적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좀 비용 부담이 있어서 ETF 단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이었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싸다. 물론 수주 많고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 측면에서 괜찮을까 싶은 시점에서 이제 마스가 나오고 또 나왔어요. 맞아요. 계속 간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산업은 괜찮다는 거 알겠는데 네. 가격 측면도 좀 합리적인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일단은 네. 사실 지금 현재 조방원 모두 가격단에서는 밸류 부담은 다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다만 구방은. 7월에 조금씩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에서 신규로 막 이만큼 매수를 하실 생각이면 사실 추천은 안 드려요. ETF도 이만큼 매수하시겠다고 하면 추천 안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빠질 때마다 조금씩 그냥 담아가는 차원에서는 접근하시기 좋다. 조방원은 이렇게 말씀드리셔서 그 조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방원 방으로 바로 방산 넘어가 한번 볼까요? 가보면 네. 방위산업. 참 우리나라 방산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도 네. 유럽이 이제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전쟁도 사실 좀 안타까운 거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동남아, 중동. 그러면은 바라보는 게 가성비 단에서는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계속 가나요? 방산도? 방산도 계속 갈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밸류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K 방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럽 쪽의 방산 쪽에도 조금 더 눈을 같이 돌려서 가져가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K 방산 ETF보다는 글로벌 방산 쪽을 조금 더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나로에서 유럽 방산 ETF가 7월에 출시가 됐어요. 유럽 방산 100%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셔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제 그 방산 지출액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국가는 유럽이고 네. 압박을 받는 국가도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유럽에 또 수출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유럽이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거기다가 사이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면 그런 거 가져가셔도 되겠다 하는데 하필 딱 그런 ETF가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건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거랑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 쪽 비중이 한 60%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가져가셔도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에 미국에만 너무 막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물론 세계 글로벌 1, 2, 3위 이제 방산 업체들은 다 미국 업체들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업사이드 차원에서 조금 더 가져갈 만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 쪽일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유럽 60, 뭐 우리 40 이렇게 들어가 있는 ETF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원자력 할까요? 조방 원 원 막내 가죠? 원자력 한번 가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마스가도 마스가인데 네. 원전도 못지않게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다 하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또 원전이 네. 가장 많이 꼽히잖아요. 네. 원전 쪽은 어때요?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원전은 오히려 조금 더 방산도 넓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은 더 넓게 보셔야 더 된다. 글로벌로. 네, 미국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아까 방사는 유럽과 우리인데 네. 원전은 미국도 포함해보자. 네, 미국 아.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전력망이 노후화가 되어 네. 심각하고 네. 거기에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 외에는 유럽에 있는 전력 기업들 또한 수혜를 볼 요인들이 다분하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원전 소재 기업 카메큐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자로 운용사인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이런 넥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넓게 이제 미국, 유럽, 한국까지 다 볼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원자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는 데는 원전인 게 맞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 친환경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크게 밀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백업이 제대로 되면서 뭐 이제 인허가 단축, 기간 단축부터 이제 용량을 한 4배로 확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등 정책이 뒷받침되는 분야는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유럽 내에서도 이번에 이제 계속 그 대정전 사태가 있은 이후로 그렇죠. 이제 친재생에 집중을 해오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기업들조차 탈원전에서 좀 벗어나서 원전을 다시 채택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소형 원자로.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EU 쪽에서도 원전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요. 전력 가격이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비싸요. 그런 부분만 봐도 결국에 신재생, 뭐 풍력, 태양광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산업 업황 자체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방원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혹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네. 이런 거 좋아요 저희는 네. 기승전 어딜 봐야 되는지 뭐 사요? 뭐 사야 되는지 네.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조방원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은 우리나라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방사는 유럽이랑 한국을 보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원자력 전력 쪽은 다 봐라. 다 봐라. 더 넓게. 인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ETF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타이거 조선 톱10 ETF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네. 타이거 조선 탑10에 이렇게 칸이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시 보실 때 여러분들 이거 주목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음. 네.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는 좀 성향 자체가 너무 분산된 투자보다는 좀 갈만한 종목에 딱 집중해서 투자하는 형태의 ETF를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선택을 할 때도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비중이 가장 높은 ETF가 어디일까라고 보니까 타이거 조선 탑1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부터 여기 현대미포까지 5대4 기업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네. 요 옆에 솔 조선 톱3 플러스는 보다도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가져가고 있고, 하나오션 비중 탑으로 가져가면서 현대 계열사 쪽 수혜 볼 수 있는 요인이 좀 작용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계열사들이 한 4-5개가 여기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만 봐도 저는 이제 타이거 조선 톱 10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ETF들은 사실 솔 조선 톱3 플러스가 그나마 차선택으로 2번째 정도인데, 이제 3위, 4위 정도로 이제 코덱스 친환경이나 하나로 조선 해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전통적인 우리 조선사 말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건조 선박 요런 거 하는 데 말고 좀 해운이나 좀 친환경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요렇게 가져간 방식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운 액티브라고 적힌 코덱스 거 보시면 이건 액티브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액티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본인들이 봐서 상시 리밸런싱을 그렇죠. 하는 구조이고, 조금 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성격의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타이거 조선 톱 10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기조 뒷받침 하에 좀 추천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좋아 보인다, 네. 선호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치은이님이 요거 캡처한다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진짜 캡처하시고 좀 진짜. 네 참고해 보셔도 그 전을 캡처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둘 나온 화면은 굳이 캡처 자료. 자료를 자료. 캡처를 네. 하시고요. 네. 자, 원자력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긴 또 탑픽이 뭘까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봐라. 네. 그래서 결국에 국내 원자력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ETF 말고 그 사실 국내만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하나로 거나 코덱스 거인데, 그것보다는 글로벌 원자력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라이즈 거. 그 이유는 국내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박스가 없는데 세 번째 박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짝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세 같은데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네, 해외 플러스 국내라고 적혀 있고요. 어쨌든 비중으로 따지자면 해외 70%인데 그 안에 미국이랑 유럽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30%가 우리나라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정 원전 관련된 뭐 기술 가진 그런 업체보다는 전후방으로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소재업체 그리고 운영업체부터 다양하게 들고 가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는 이제 조금 분산되어 있기도 해요. 종목 비중 보시면 이 안에서 합계 비중 보시면 84%잖아요. 네. 가장 어쨌든 조금 비중이 낮게 톱 10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리고 종목 개수가 28개로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산되게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중에서 가장 더 좀 분산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보고 있어서 조금만 안전하지 않을까. 좀 제 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해외가 100%가 네, 다 네. 미국 쪽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두산이나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유틸리티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국내 쪽이 올라갈 경우에 수혜를 볼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다 가져간다는 맥락에서는 라이즈 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좀 관심이 가는데 조방원의 2차 전지까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그렇죠. ESS까지 또 붙어주면서 네. 이게 또 저가 매력에다가 좀 잘 가줬었단 말이죠. 요거 네. 모두 한 번에 담는 그런 네. 방안이 있다고요? 네. 네. 일단 제가 여기 네. 보시면 네. 조방원인데 방산 ETF가 없는 거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방산이 없어. 네. 방산이 없는 이유는 방산만 따로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제 조선이나 전력 대비해서는 조금 좀 부담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제 차라리 2차 전지도 2차 전지 ETF만 지금 이 순간에 딱 담아가기는 부담이다. 왜냐면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담기 좀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나 방산의 ETF 지금 들어가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 짬뽕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ETF를 그냥 한 번에 사는 게 낫겠다는 팁으로서 제가 네. ETF를 한 2개 정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기계장비 ETF라고 해서 이런 애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부터 이제 조선주인 해양 그리고 방산 현대 로템도 들어가 있고요. 등등 그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언까지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막 업종 다 ETF 하나씩 다 사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면 다 들고 가는 거니까 네. 그냥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옆에 라이즈 쪽 거 보시면 여기도 비슷해요. 근데 종목 구성이 조금 다른 정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죠. 네. 이제 현대 로템보다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고 포스코 홀딩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신에 포스코가 들어가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러한 좀 조금 더 자동차 쪽까지 이제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고 가게 되면 어쨌든 한 번에 담는 효과를 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분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이 되게 하고 있는 애들이 수소, 라이즈 거다. 왜냐면 여기 합계 비중 보시면 91.8%잖아요. 네. 그 옆에 거 보시면 73.4%죠. 네, 합계가. 그럼 어쨌든 탑 10 비중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간다는 거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있게 가져가는 ETF다라고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더 추가적으로 네. 더 들어가는 게 이번에 그 코엑트 쪽에서 신규 상장 ETF로 약간 수출주만 이제 올라갈 만한 수출주를 중심으로 담은 신규 ETF가 7월에 상장이 됐어요. 네. 실주. 네, 네. 뒷단에 제가 이미 적어놨는데 네, 네. 그 ETF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추천을 할 만한. 오늘 자료가 엄청 좋은 자료를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 네. 시간에 이걸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추천하는 거 위주로 좀 2부를 한번 꾸며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짬뽕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저도 먹고 싶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짬뽕이라고 표현되셔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ETF 네. 박현지 과장님, 저희에게는 ETF 선생님.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 오늘 자료에는 없는 것 같긴 어. 한데 화장품 ETF 좋다는 말씀을 오늘 좀 하셨거든요. 화장품 좋은 네. 거. 네.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쪽도 좋게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와 함께 아니 그 중국 모비자가 내년 6월까지 또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 그쵸. 네, 9월부터. 단체 관광객들이 네. 우르르 몰려오면서 화장품 쪽 수혜 볼 것이다. 그리고 엔터까지 같이 그렇죠. 묶어서 보통 네. 좋게 보고 계시고요. 사실 화장품이나 엔터나 관련된 ETF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금방 좁혀집니다. 어떤 걸 사야 될지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솔 거 사시거나 아니면 그 타이거 거 많이 네. 사시는데 이제 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그 타임폴리어에서 출시하고 있는 K컬처 ETF라는 게 있어요. 오. K컬처 ETF가 있어요? 네, 액티브형이고요. 네. 그냥 그런 거 하나 담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거는 사실 좀 조금 귀찮은 측면이 있어서 네. 보통 그냥 한 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타임폴리어의 K컬처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나 담아가시면 엔터주도 들고 가고 있고 오. 거기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엔터에 굳이 조금 더 집중하시겠다 하시면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에이스 K-팝 그 ETF 하나 있어요. 국내 네. 상장. 그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2부는 저희가 또 미국 쪽으로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미국이고 오늘 사실 수출 얘기도 해준다고 그랬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요거 자료 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쭉쭉쭉 갑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시작해보죠, 과장님. 신규 네. 상장 얘기도 있는데. 네네. 일단은 신규 상장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국내 상장 ETF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쨌든 액티브 신규 상장 ETF들을 제가 간간히 한 두세 개씩 얘기해 드렸어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말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액티브로 신규 상품들이 늘었어요. 이렇게 어. 17개 신규 상장 ETF 중에서 10개가 액티브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주식형 ETF 중에서 이제 액티브 비중이 60%거든요. 우리나라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액티브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신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빠르지. 보니까 빨라요. 액티브형으로 뭔가지 성과를 추종할 수 있는 ETF를 좀 선호하시는 그 기질적인 부분들이 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액티브 ETF 상장 허용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2000년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쭉쭉쭉 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어쨌든 액티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패시브형 출시된 상품들도 좀 보시게 되면 다 트렌드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거는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일단 코엑트 K 수출 핵심 기업 톱30 액티브 액티브. 이름이 네. 너무 긴데 이런 ETF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운용사 매니저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출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출시해서 보니까 종목 구성이 좋아요. 네. 이제 LIG 넥스원 방산 얘는 이제 MSCI 지수 이번에 8월 편입 앞두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올라갈 요인들도 보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수주 기반 하나 오션부터 시작해서 수주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APR도 들어있고. 네. 그래서 오. 이런 기업들이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짬뽕되게 업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나 좀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액티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운용사 쪽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늘리면. 필터링을 해서 넣는 거예요. 아.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월별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제 발굴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어떤 실적 현황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기업단 차원에서도 고객분들이 좀 계속 하나씩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든 방산이든 화장품이든 네. 수출 잘 되는 거. 네. 그렇지, 다 그렇지. 넣어놓자. 효자 기업들. 그렇죠. 그래요. 다음은요? 다음 같은 네. 경우는 미국 메디컬 AI 쪽인데 네. 이런 관련된 ETF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네. 미국 이거랑 가장 흡사한 미국 상장 ETF는 ARKG라고 하는 아크 시리즈 지놈 ETF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종목이랑 흡사하게 가져가요. 템퍼스 템퍼스 들어가 있고. AI부터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이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부터 이제 AI 플랫폼 이렇게 NGS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의 유전자 시퀀싱 분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로봇 기술 이제 로봇 수술하는 네. 기업부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한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유일하게 제가 지금 찾은 거기 때문에 7월에 신규 상장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따끈한 거네요. 네, 이것도 아크 ARKG랑 얘랑 같이 가져가 보시면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나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앞으로 트렌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얘네가 전반적으로 좀 눌렸던 그러네요. 애들인가요? 그쵸. 가격 지금 추이가. 그럼 가격적으로 괜찮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제약 쪽은 다 눌려 있고요. 네. 미국 제약 쪽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요런 애들은 좀 따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테크나 이런 애들 대비해서는 많이 못 가는 주식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요거는 좀 눌려 있다. 그래서 가격적 매력도 조금 부각이 네.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저 깜짝 놀랐어요. 로보택시가 네. 있나요? 이런 것도 있어. 오. 아, 너무 많다. 진짜 ETF도. 디테일하다. 이거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흡사한 ETF가 DRIV라는 애가 있어요. 네. 드라이브라는 애가 있는데 아. 그 우리나라에 이 로보택시 ETF 얘가 유일하게 상장된 게 하나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뭐 택시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전 기업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우버부터 시작해서 뭐 위라이드,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구글, 웨이모 뭐 등등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넣어서 한번 추세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이 기업들 다 담아서 보시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지금 당장 이걸 사서 먹어라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제 이런 걸 담아 가시면서 이게 신규 상장이니까 이게 계속 파이가 커져갈지 보시면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맥락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담아서 계속 보셔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흐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로보택시 ETF라 그래서 음. 테슬라 비중이 거의 뭐 단가했는데 우버가- 굉장히 우버가 다양하죠. 제일 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그렇고 앞서 소개해 주신 그 메디컬 AI, 메디컬 네. 이쪽도 그렇고 약간 좀 어떤 ETF 보면 가격이 좀 높아져 있나 싶은데 이런 것들은 좀 눌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ETF를 볼 때 트렌드가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왕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ETF잖아요. 개별 종목보다. 근데 할 때 눌려 있는 걸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흐름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좀 고민되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어쨌든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면 들고 그러니까. 가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근데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어쨌든 수익률을 봐야 되고 네. 시총 사이즈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는가. 그것도 중요할 거고요. 파이가 얼마나 커지는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 커지지 못하면 상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이즈도 보셔야 되는 거고 아. 수수료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상장 ETF 대비해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붙는 그 비용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붙는 걸로 볼 수가 있어서 네. 사실 비용도 무시할 부분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지켜보시면서 얘가 이제 10억이었네?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이게 한 2배, 3배, 4배까지 확대됐네? 이게 확장이 됐나? 이런 걸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규모 좀 자체를. 네, 맞아요. 지금 뒤쪽에 해주신 것은 신규 상장이고 그렇죠. 이제 앞쪽에는 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네. 가장 좀 봐야 되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 정리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캡처할 장표 오늘 많다. 뭐 ETF 요정이다. 좋은 반응 지금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좋아. 이런 시간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ETF 이렇게 담아가자. 오늘 쭉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네. 8월 시장 뭐 요 부분 좀 주의하자 이런 것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한 미국 2, 3분. 거 네. 더 설명해 줄 거 좋아요. 남아 있으면은 네네. 시간 활용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서 미국까지 좋아요. 정리를 좋아요. 한번 살짝 너무 해볼게요. 좋다.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 가져가시면서 조방원으로 일단 갖고 계셨던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고 네. 그리고 알파 수익을 원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이런 거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돈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방원적으로 조방원은 하나하나씩 다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짬뽕해서 살 수 있는 그런 ETF 제가 소개드렸던 거 그런 거 하나만 그냥 넣으셔도 무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은 삼성그룹주 ETF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바이오는 바이오 액티브 이제 타임폴리어 거 ETF 그런 거 하나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화장품이나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있는 K컬처 ETF 이런 거 하나 그냥 가져가셔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여러 개 들고 가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그냥 나스닥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요거 있거든요. 여기에 핀테크주, AI 관련된 주, 전력주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저희 하나.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자료 보셔야 되니까 일단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네. 이런 거 그냥 하나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 그냥 타임폴리오 쪽에서 워낙에 액티브 운용을 잘해요. 종목 구성도 좋고 수수료는 세지만 물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막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할 거면 그냥 나스닥 그냥 일반 TR 리턴 인덱스 ETF 사셔야 되지만 네. 코덱스 거 그게 아니고 단기로 그냥 내가 그래도 잠깐 넣어두고 한 1, 2년 정도 가져가겠다 싶으면 이런 거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또 액티브니까 이 안에서 또 종목에 대한 변경도 있고요. 네, 이런 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그 외에는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용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톱 10에 집중하는 ETF, 뭐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톱 10 ETF 이런 거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뭐 11개 정도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거 가져가면 AI 수혜 볼 수 있는 뭐 실적 개선 가능한 빅테크들을 수혜를까지 같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ETF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네.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눈여겨볼 ETF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 오늘 자료 잘 활용해 보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ETF 요정 박현지 과장님 또 봬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네. 과장님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자주 좀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지 요정관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좀 볼까요? 네. 그래도 힘내주고 있죠. 네. 좋네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0.5% 상승 3,215선, 코스닥 양전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2%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낙폭 많이 줄여서 상승 반전 계속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인사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우리 그래요. 네. 홍선의 앵커의 전문적인 진행으로 맡기고요. 저는 월요일날 인사드리고 아. 선혜 씨는 내일 내일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조금 허전하겠지만 네. 정것이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 뵙고 저는 내일 여기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